이번 시간은 취업 성공 삶의 가치 실현의 출발점이다. 결국 직업이 인생이다. 그러면 이제 취업을 한다는 것은 인생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그 상당히 행복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다.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취업에 이제 빨리 성공을 해야 되고, 성공한 이후에는 자기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결국 이제 자기 삶의 가치는 자기 어떤 미래 비전을 목표로 실행해 가는 겁니다. 그게 가족의 행복이다, 자기 성장성이다, 역량에 전문하다, 뭐 어떤 관점이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돼야 만족감, 행복감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역할에 뭔가 불만이다. 그럼 인생 자체가 불만인 겁니다. 남은 불만적인 어떤 그런 역할이 되더라도 자기는 굉장히 행복해하면 자기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가치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거다. 이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직에서, 취업에서 자기 인생을 윤택하게 관리하려고 그러면 조직 적응을 잘하고 많은 보상을 받고 또 우수한 어떤 인적 자원으로 전문 역량을 개발해 가기 위해서는 우수한 어떤 인적 자원으로 분류되고 전문 역량이 개발되면 사회적인 역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조직 내 역할뿐만 아니라 나머지 관계성도 굉장히 활발하고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으로 적응해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한가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입사한 이후에 3년간은 그 기업에 필요한 하나의 패턴으로 자기를 변화시키자 하는 내용입니다. 3년,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만 적응력을 향상하더라도 아주 체계화된 적응력이 습득된다. 근데 3년 동안, 왜 3년이냐? 3년이냐? 이제 밑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사 3개월까지는 기업 문화, 그 기업의 어떤 분위기에 적응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이나 목표나 그 기업에 대해 지향하는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고 습득해야 된다. 동일한 리듬,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기업 문화는 가치관, 기업이 포출하고자 하는 가치관입니다. 그 조직원들이 가정에 오면 가정의 어떤 가치관이 있고,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의 어떤 가치관이 있죠. 또 사회의 어떤 계층, 조직에서도 물론 직급이라는 계층이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 수준에 준한 내용이든, 그 다음에 어떤 취미생활이나 어떤 역할의 어떤 패턴에 대한 내용이든, 어쨌든 계층이 이루어진다 이죠. 그 계층에 맞는 적응력, 가치 개념이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 어느 단계? 3개월까지. 그 다음에 이제 7개월까지 직무, 역할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업무 네트워크에 대해서, 네트워크는 조직 내 다른 직원들 간에, 또 연관된 팀 간에, 다른 조직 간에 어떤 업무, 어떤 관계성, 그런 내용도 완전히 이해해야 된다. 7개월, 물론 입사한 3개월 이내에 이 어떤 부분까지 학습이 된다 그러면 아주 뛰어난 인적 자원이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7개월 정도는 여유가, 또 7개월 정도는 적응 기간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능력이 없다, 적응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분류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속돼 버리면 1년쯤 되면 다른 사람은 자기의 기본적인 역할을 다 수행하는데 아직도 적응해 가고 있다 그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켜야 된다. 잘못됐던 문제점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내가 기여가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팀 학습할 때 좋은 어떤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각자 자료도 잘 찾고 자료 구성도 잘하고 발표도 잘해야 되는데, 맡은 전담된 역할, 자료 찾는 사람이 끼어가지고 자료도 찾아주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럼 자료 구성하는 사람이 내용이 있어야 구성을 하는데 제대로 구성을 못합니다. 구성도 안 된 내용 가지고 발표할 수가 있습니까? 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 역할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첫 자료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를 잘 준비하더라도 준비된 자료를 구성을 하는 사람이, 체계화 시키는 사람이 제대로 내용도 이해 못하고 엉터리 한다 이거죠. 그러면 발표하려고 해도 발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잘 찾아줘도 안 되죠. 이제 그런 어떤 형태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7개월까지는 업무에 대해서 모든 어떤 프로세서, 역할, 내용, 소면서 능력을 완벽하게 갖춰야 된다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40% 정도는 한 12개월, 13개월 적응 기간이 지연됩니다. 지연되면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아주 힘들어합니다. 또 팀 동료들도 저 사람 잘못 배치됐다. 다른 부서에 가야 될 사람이 왜 우리 부서에 왔느냐.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불신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도록 7개월, 물론 3개월 안에 입사해서 분위기 파악하고 연수가 끝난 이유를 말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입사 시점인데 입사는 연수가 끝나서 팀에 배치된 이후 3개월 어떤 시점부터 이런 어떤 능력을 갖췄다. 그거는 와, 복덩이 같은 사람이 우리 조직에 왔다. 역할을 참 잘한다. 그건 혹시 다른 일 사소한 내용 잘 못하라도 업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딱 감사주면서 애지중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은 3개월 만에 자기 역할을 잘한다는데, 성과 관리를 한다는데 7개월이 돼도 8개월이 돼도 아직도 다 이해를 못하느냐. 이제 상대 비교, 동기들 간에 비교가 되면서 이제 비평, 불만을 이제 제기하게 되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입사 1년 차는 자기, 이제 적응이 되고 회사에 대한 패턴, 업무 분야에 대한 추진 방향, 과제, 목표성, 확립이 되지만 이 기업에서 내가 어느 단계까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성장, 발전하겠다. 그래서 나는 어떤 능력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수준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관리하겠다 하는 부분이 설정돼야 된다. 그 기업과 연관된 입사 1년차 이후에는 그 기업과 연관된 또는 이 기업에 장기적으로 근무하지 못하고 한 5년만 경력을 털어내고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겠다. 그 내용도 이 단계에서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사 1년차 되면 전체적인 어떤 관점에서 직업의 미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년 차까지 근무 재직하다가 이직을 하든 자기 사업을 위해서 퇴사를 하게 되든 또 다음에 정년퇴직까지 근무하겠다는 목표가 설정되든 2년차부터는 자기 능력을 전문화시켜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열심히 이제 입시 준비하다가 대학교 딱 들어가면 요즘은 이제 문화가 많이 변화됐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동안 너무 시간이 좁혔으니까 좀 놀다가 공부하자.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조금 여유를 부리면 나중에는 이제 낭패가 생기죠. 그러나 딱 마음을 다잡고 고등학교 것도 열심히 했는데 대학교 와서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내가 전문가가 되지. 그럼 내가 목표하는데 취업을 하지. 취업만 좋은데 하면 그 어떤 기업의 이미지가 내 이미지와 직결되는데 이런 어떤 목표성을 가지고 공부한다 그러면 그건 취업할 때 아주 유쾌한 마음으로 졸업할 때 취업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한 1, 2년 약간 리듬이 흐트러져 버리고 3, 4년 텐션을 걸더라도 긴장을 하더라도 패턴이 4년 동안 열심히 했던 사람하고 2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은 그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차부터 입사 2년차부터는 여유를 부리지 말고 자기 미래 이 단계에서 설득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관리를 해 가야 된다. 차곡차곡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동아에도 있지 않습니까? 개미는 일출에도 열심히 일해두니까 좀 겨울철에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죠. 배짱이는 여유 부리고 즐기다 보니까 정말 공공한, 계절이 바뀌면 공공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형태의 조직, 자기관리, 그건 타당하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입사 3년이 되면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역할, 프로세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8년차까지는 자기 분야에, 자기 직무가 아니고 산업 분야에 그 기업에 운영하고 있는 산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여기서 3년 차는 자기 담당 직무, 자기 어떤 조직에서의 어떤 전문적인 역할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역량은 경쟁력, 자기 경쟁력. 입사하게 되면 대리직 것까지는 보편적으로
같은 기간 중심의 기간, 입사 2년 또는 3년, 4년, 회사마다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2년마다 대리 승진 또는 3년마다, 4년마다 이렇게 기간 차이는 있더라도 일률적으로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 이후 시점부터는, 대리 이후 시점부터는 기초 기간은 있습니다. 2년 또는 3년이 경과되면 이제 승진할 수 있는 기초 조건이, 다음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초 조건이 형성되거든요. 그럼 그 어떤 단계에서는 전체 TO와 전체 대상자 중에서 역량 우선순위, 성과 우선순위, 기여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평가된 인사평가 결과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출생은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월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졌죠. 한 달 늦다, 3년 늦다, 빠르다, 이렇게 선수가 구분돼 최종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시점은 그 순서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사는 대리 직급까지는 동기라는 개념인데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이 내용 명확히 이해해야 되고, 표준 직무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성과들을 실행해야 되고, 역할, 최적의 역할, 태도, 가치관을 확립해야 되고, 업무 행동, 물론 이제 이 행동은 업무에 관련됐던 행동, 조직 분위기에 관련됐던 행동, 협력 지원에 관련된 행동, 사회적인 이미지에 관련됐던 행동, 이해관계자에 포출되는 행동, 다 관계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과 경험, 계속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형태로 계속 확립을 해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사회했던 시스템은 계속 변화되는데 멈춰서 버린다. 그러면 그 기준점은 계속 후퇴돼 버린다. 그래서 지식과 경험도 계속 관리해야 된다. 그래야만 인적 자원으로 성장 발전하면서 경쟁력을, 승진에 대한 경쟁력, 전문 업무 분야를 맡을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확보하는 경쟁력, 그 다음에 인적 자원으로 관리되는 경쟁력, 보상을 많이 받는 경쟁력, 사회적인 이미지가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라고 평가받는 경쟁력, 그런 요건들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노력도 안 하는데 뭐 가시적으로 포장된 거는 포장지가 분리돼 버리면, 실체가 드러나 버리면 다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능력으로, 프로세스적으로, 자질로 확립됐던 이미지, 경쟁력은, 그럼 껍질을 10번, 20번 아무리 포장지를 분리시키더라도 실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변동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희망하는 직무 분야에 역량 전문화를 해야 된다. 8년까지는 자기 어떤 그 회사의 사업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3년까지는 업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지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화를 관리해야 뭐 취업 성공뿐만 아니라 인생이 성공한다. 취업은 인생이니까 직업은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취업을 하게 되면 인생의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되면 인생 행복감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한다, 열심히 살았다, 그 부분인 자기 역량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적응력, 미래 직업, 미래 산업 성장. 그저 한 5년은 아주 성장하는 사람인데 그 이후부터는 직업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해서 다시 이제 거기서 또 전문화를 시켜야 되고 역량을 개발해도 그러면 힘듭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직업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직업 역량 전문화, 조직 및 직무 적응력 개발, 그 다음에 미래 직업을 관리해 가야 된다. 보통 한 3개 정도 직업은 천지가 될 거다. 물론 특정인은 예측을 잘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그런 분야. 인간이 기본 생활 리듬, 현재와 같은 수명 체계를 유지한다. 또 장수하고 싶은,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러면 생명과학 분야는
산업이 소멸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인간의 기능은 아주 단순화되어 버리고 어떤 로봇 중심의 어떤 사회 시스템이 확립된다. 그러면 생명과학 분야도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그럼 우주항공이나 어떤 이런 어떤 다른 분야가 또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야의 직업을, 역량을, 삶의 어떤 목표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인생의 어떤 패턴,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관리, 어떤 목표 지향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역할의 어떤 관점은 경력 관리. 경력 관리라는 것은 목표성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개발해 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경력 개발 과정에는 부서 이동, 이 업무, 저 업무. 이제 가정에서도 밥은 잘한다 이거죠. 물론 밥솥이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더라도 밥은 잘한다. 근데 막 밥 잘하고 국은 잘 끓인다. 뭐 김치는 담을 수 없다. 찌개도 못 만든다. 계란 후라이도 못한다. 그러면 그건 쩔름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밥 잘하는 부서에 있다가 밥 잘한다 이거죠. 트레이닝됐다. 그러면 국 끓이는 거. 국 잘 끓였다 그랬으니까 국 끓이다가 이제 찌개 만드는 부서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찌개도 잘하고 또 콩나물 조림도 잘 만들고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뭐 일반 어떤 가정에서 식사 관리를 하는 전문 인력, 밥도 잘하고 찌개도 잘 만들고 나물도 잘하고 기타 등등등등. 이제 그 부분이 찌개다, 밥이다, 국이다 이게 부서, 인사팀이다, 경영기획팀이다, 영업관리팀이다, 홍보팀이다, 구매팀이다, 자재팀이다, 재무팀이다, 회계팀이다. 이런 하나의 팀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조직에 대한 어떤 팀에 대한 개념이 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데 어느 팀, 저기 무슨 어떤 팀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다른 팀에서 또 가서 또 열심히 해야 되냐 이렇게 혼돈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가정에 조리하는 어떤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응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력 관리라는 것은 부서 이동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경력 관리할 때는 현재 업무를 이동된 부서에서 70%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동해. 그래야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쪽에 했던 이 업무를 다른 부서, 연관된 부서로 이동해가지고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더 전문화시키는 것. 30%는 전문화에 필요하고 이쪽에 있다는 역할을 이쪽 부서에 가서 그런데 전혀 다른 영업에 있다가 회계로 가면 업무 역할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영업의 어떤 역량 100% 충족됐다. 회계에 가면 한 30%밖에 활용이 안 됩니다. 나머지 70%를 다시 트레이닝해야 됩니다. 신입사원 같으면 괜찮은데 과장이다, 차장이다. 그렇더라도 10년, 15년 근무했던 사람도 영업만 보다가 회계로 간다. 회계만 있다가 영업 간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그 부분의 업무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관된 재무에 있다가 회계, 영업에 있다가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관리, 서비스 관리, 이런 연관된 부서에 가면 한 70% 이제 역할을 수행하고 나머지 30% 이제 역량을 또 교육 훈련을 통해서 역량을 전문화시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체계가 경력 관리입니다. 경력 관리. 다른 관점에서 이력 관리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이력 관리는 자기 거쳐온 과정을, 시나리오를 기록하는 거고 경력은 목표성, 요런 사람이 돼야 된다. 요 당에서는 요런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목표성을 가지고 그 목표를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인적 자원으로 육성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경력 관리다. 경력 관리에는 이제 이력도 당연히 이제 같이 결과 과정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력 관리하고 경력하고 약간은 이제 차이는 있다. 이력 관리는 흔적이고 지나온 흔적이고 경력은 그런 흔적에서 목표 추진 어떤 관점으로 이제 관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어떤 직업 특징들이 상시적으로 소멸하고 파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역량을 확충시켜서 적응력을 향상해야만 만일의 경우 특정 부분에서 직업이 소멸되더라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연관된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역량이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다. 경력 관리가 안 됐다. 요 업무만 할 줄 안다. 그럼 이쪽 업무는 내모 업무인데 할 줄 모른다. 그럼 이쪽으로 전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력 관리가 필요하다. 산업 패러다임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 그럼 이제 산업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도 전문 능력자를 요구한다.
슬리마, 네트워크, 글로벌화, 그 다음에 인적했던 교류도 세계 다국적으로 지금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관리, 어떤 목표 또 체계, 지속적인 능력 개발, 또 이런 어떤 관점이 산업 패러다임에 맞는 성장하는 산업의 경력관리를 해야 직업 안정성이 또 기업에서의 또 기여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호산인력개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호산인력개발은 HSOJT라는 홈페이지에서 직무역량개발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